월요일의 클린업 최일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모멘텀을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 좀 잘 가는 그 섹터가 좀 있어서 이쪽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모멘텀은 차별화되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이쪽으로 모멘텀을 잡아봤습니다. 예. 올해 전망할 때 증권사들이 업종 전망에서 자동차 부품주 쪽을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기대된다라면서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나 적중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좋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이러한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원달러 환율과 엔화의 그 약세,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분에 좀 우려를 들이우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이었는데, 이러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선전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이 환율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환율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섹터의 이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신경 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핵심적인 이유 자체를 갖다 살펴보니까 해외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성공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부분도 이러한 환율 원화 강세를 이겨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라는 부담이 있지만 이것을 실적으로 충분하게 상쇄시키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 해외에서의 성장성 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의 완성차 업체가 이제 해외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에서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핵심되는 나라들마다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확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9군데의 해외 그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속,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대비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실속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여타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크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 비중이 24%,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 이래나 저래나 제일 큰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25%, 국내에서 수출 비중이 25%라는 것은 현지 생산을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같이 협력업체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동차주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은 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이쪽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뛰어난 실적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 이런 부분들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적 성장성이 뛰어난 쪽과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오늘 트리오로 구성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부품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이 좀 두드러진 종목들 3가지 정도 이제 추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 종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창산업과 그다음에 세종공업, SL 이 3가지 정도가 핵심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트리오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워낙 많아서 고르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첫 번째로 경창산업 어떤 종목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변속기 부품하고 클러치라든가 이제 브레이크 뭐 이런 쪽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들마다 이 경창산업에 대한 예상되는 영업 실적 자체가 좀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자체는 한 450억에서 460억 정도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뭐 좀 저평가 이제 좀 작게 보는 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한 370억 정도 나오고요. 이러한 그 기준 자체는 이제 그 현재 PER 규모로 봤을 때는 한 6배 정도, 초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그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영향력 자체를 갖다가 2분기 정도에는 받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해외 쪽에서의 성장이라든가 올해 전체 이익의 성장 자체는 환율 부분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창산업 오늘 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태양금속 쪽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현대기아차의 신차 효과가 같이 곁들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종공업은요? 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언급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머플러를 생산을 하는 쪽인데, 중국이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저감 장치, 환경에 대한 이제 그 자동차 배출 매연에 대한 저감 장치를 이제 계속해서 정부 정책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그 교체를 과거 뭐 좀 오래된 연식의 이 자동차를 이러한 이제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바꿨을 때는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는 뭐 그러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의 중국 법인의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세종공업은 중국에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만드는 세종공업, 중국의 정책과도 맞닥뜨려지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내용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SL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SL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현대기아차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법인 쪽하고 이제 미국 쪽의 법인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법인이 순이익이 69%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이제 중국 성장성이 부각되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분법 이익이 이제 672억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26%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회사 쪽의 지분법 이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 성장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주가 상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주가를 살펴보니까 세종공업 같은 경우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배열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홈런 날리실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SL 쪽이 대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L 쪽을 갖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2014년도에 그 순이익 추정치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환율 부분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또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기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3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2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
자체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이제 한 47% 영업이익이 급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업체의 하이밴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SL이 영업이익률을 갖다 한 3%대 초반 3.1%에서 3.2%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하반기까지는 3.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출액 자체가 3천억대 넘어서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규모에서 영업이익률이 소폭이나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매수 매도가 뭐 손절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차트 볼게요. 지금 목표 주가를 PER 기준으로 뭐 목표 PER을 세워서 말씀해 주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전략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성을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L이 지금 뭐 한 2주 전부터 해서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에서 놀다가요. 지금 저번 주 초반부터 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핵심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19,500원이었는데 19,500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갖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19,500원까지는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매수가는 22,2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2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가는 이제 일단은 뭐 한 올해 그 해외 쪽의 성장률 자체를 25%에서 30%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적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이제 18,5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 주변 상황 자체가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클린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2부에서 오늘장 마무리 짓겠습니다.